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구매 대행을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제가 좀 선택을 했고, 지금 이 차가 어떻게 좋은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차는 2010년식 53,000km 정도 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재즈 모델이고, 저 뒤에 트렁크만 단순 교환됐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차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재 이 차가 저한테 픽이 됐는데, 이제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 떠봐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양호한지, 중고차 성능 기록부의 내용과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실제 이 차의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영상 찍고 이제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까지 다 떠보고 최종적으로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단지에 있을 때도 차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좀 당장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를 떠보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신 게 한 5년 정도 탔으면 좋겠다, 경차였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스파크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격이 한 400만원 선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5년 정도 이상 좀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한 차, 스파크도 괜찮았지만 스파크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서 제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추천드렸습니다. 어차피 모양은 똑같은데 대우마크 달리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고요, 쉐보레 마크가 달리면 스파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과 엔진과 미션, 실내의 구성, 옵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나중에 그 스파크로 와서 이게 오토 미션이 아닌 이제 CVT 미션이 들어간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모든 구성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스파크는 동일하죠. 하지만 대우마크가 달렸으니까 연식도 있고요,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해요. 53,000km에 뒤 트렁크만 단순 교환된 차인데, 이 차는 더군다나 더 가능한 게 색깔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남자분이 타시기에 조금 껄쩍지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가격에 좋은 차를 좀 사고 매도비라든지 제 소정의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가지고 400에 맞추려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살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 똘똘한 차를 지금 고른 거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올뉴모닝이나 더뉴모닝 요런 거랑 사실은 좀 비교가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뉴모닝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뉴모닝이 조금 더 안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차랑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차종인 올뉴모닝과 더뉴모닝 같은 경우 자동차의 달리기 성능이나 초반 가속 성능은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 스파크가 조금 더 떨어져요. 악셀이 조금 더 무겁고 악셀이 깊어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쾌한 이 초반 가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장점은 차체 골격의 그 강성이 경차치고는 대단히 좋아요. 자동차의 차체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건데, 차를 다 밑에서 떠본 상태에서 앞쪽에 차체 구조만 놓고 봐도 다른 부분이, 보통 그때 당시 나왔었던 모닝 시리즈나 준준형이나 중형차 같은 경우도 서브프레임 자체가 H형 서브프레임이었어요. 일자로. 그래서 서브프레임에 우리가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를 장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엔진과 미션도 밑에서 서브프레임이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H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 같은 경우는 우물정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현가장치, 그 다음에 차체 골격, 조향장치, 엔진과 미션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경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
또는 연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연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는 경쟁 차종인 올류모닝이나 더뉴모닝보다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오로지 뭐 연비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연비만 놓고 본다면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경차를 타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조금 더 튼튼한 구조 뭐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범퍼 레일,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인사이드 멤버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그 자동차 차체 구조에서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가 조금 더 보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프론트 패널에서 앞에 범퍼를 지지하고 있는 어떤 양쪽 인사이드 멤버와 밑에 프론트 패널 위아래를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 구조물이 양쪽에 하나씩 더 돼 있고, 서브프레임 자체가 우물정자 식으로 돼 있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경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경쟁 차종인 올류모닝이나 더뉴모닝 시리즈보다는 이 자동차 차체 구조 면에서는 훨씬 더 보강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85, 65, 14 타이어가 껴져 있더라고요. 보통은 14인치면 뭐 165나 175 사이즈가 껴져 있는데, 이 차는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85 사이즈를 껴놓으셨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광폭 타이어를 낄 필요는 없지만 광폭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좀 더 쿠션이 좋은 그 사이드 휠에 65 사이즈가 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새 거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도로를 달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 같은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양쪽 쇼업소버 있죠. 앞쪽에 프론트 쪽에 있는 쇼업소버의 쇼버 마운트 고무가 약해요.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좌우로 틀었을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덜컥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차는 뭐 53,000km 밖에 타지 않았는데 도로를 달릴 때는 정말 정숙하고 조용하지만, 왜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낮은 방지턱인데 폭이 조금 좁은 그런 방지턱 같은 거를 넘었을 때 쇼업 쇼바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범프와 리범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운전석 쇼업 쇼바 마운트가 수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냉간시에 제가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도 약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찌그덕거리는 소리만 난다면 사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 나갔는데 조수석도 같이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주 딜러 있죠? 차주 딜러분도 소리가 나는 거는 아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찾아냈고, 그 양쪽 굳이 고속 쪽은 안 해도 되는데요, 한 쌍이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면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차주 딜러가 금액을 좀 빼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자, 엔진 오일 교환하고 미션 오일 교환하는데 양쪽 프론트 쇼업쇼바 마운트도 교환을 해서 제가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소리가 조금 나는데, 그게 소리가 나면 대부분은 이 차를 결정을 안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나 그런 구조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고치면 너무나 완벽하게 가성비 있는 상품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찝어서 했고요. 쇼업쇼버 마운트가 그냥 고무 댐퍼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바퀴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이 쇼업쇼버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역할을 잡아주기도 하고 댐퍼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차는 그게 단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닝 시리즈 대비해서 이 차체의 강성이 아주 단단함이 느껴져요. 지금 시운전을 거의 20분 넘게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들어가서 마무리 다 하고 이 차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운전도 다 했고요. 한 20분 정도 시운전을 했고, 차량 하부도
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를 떠봤을 때 내용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매물을 제가 8대 정도를 골라놓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대를 골라놓은 거겠죠. 근데 아까 제가 시운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고객님의 조건이 좀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려면 연식이나 뭐 어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양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성비 있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는 모델을 추천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색깔이 지금은 분홍색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대중적인 색깔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감가가 이게 53,000km 치고는 그래도 좀 감가가 있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차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얘는 전체적인 이 외관이 제가 봤었던 여타의 7대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스파크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차의 외관이 가장 깨끗했어요. 13년 정도가 된 차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가 외관에서 풍겨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타 다른 차들과의 비교해서 전체적인 외관 상태가 매우 깨끗했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차의 타이어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재즈이기 때문에 14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14인치에는 보통 한 165나 175 사이즈의 이 폭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차주님은 185 6014 이 타이어를 좀 껴놓으셨어요. 굳이 185까지 낄 필요는 없겠지만 이 경차에서 요구하는 타이어 이 폭 사이즈에 가장 넓은 타이어를 껴놓으셨습니다. 다행히 60 사이드 휠이 60이기 때문에 휠의 간섭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휠보다 타이어 폭이 J가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요게 타이어가 살짝 바깥으로 약간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휠 하우스에 휠 타이어가 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앞에 휀다 있죠. 앞에 휀다의 휠 하우스 그 라인이 타이어가 튀어나오는 그쪽하고 딱 떨어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타이어 휠 타이어의 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운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들도 좀 무거워지고 악셀 반응도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연비도 살짝 떨어질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뭐 접지력이라든지 뭐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차대의 강성이 굉장히 좀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시운전할 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죠. 범퍼 레일하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멤버와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그 서브 프레임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양쪽에 세로 형태의 구조물이 덧대어져 있다. 그리고 경쟁 차종에 비해서 고장력 강판이라든지 조금 더 튼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 서브 프레임이 우물정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시운전을 하는데 약간 아반떼 XD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뭐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나왔었던 그 아반떼 XD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아반떼 XD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묵직함, 차체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쟁 차종인 올뉴모닝이나 더뉴모닝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묵직하고 탄탄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이 도어 쪽들 봐도 도어 쪽 요 도어 외관 안쪽에 안쪽 도어 트림을 뜯어보면 임팩트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승객의 안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임팩트 바의 강성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두께 이런 것들이 경쟁 차종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다만 공차 중량이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묵직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행 이 특징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크옵셔버 마운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보면 53,000km 밖에 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로코암 카바도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 이쪽에 보면
이 바코드도 그대로 있어요. 이 바코드가 열을 먹으면 바코드가 이제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바코드도 그대로 있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쇼겁 쇼바 마운트가 요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얘는 지금 카바인데 이 양쪽 쇼겁 쇼바의 마운트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하고 스파크가 단점 중에 하나가 쇼겁 쇼바 마운트의 고무 댐퍼가 조금 더 약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에 마운트, 쇼겁 쇼바 마운트가 나갔어요. 쇼바 마운트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쇼겁 쇼바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게 위아래로 진동을 잡아주는 범프와 리범프를 할 때도 이 댐퍼가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데 요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폭이 좁은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한번 텅텅 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건 얘가 유격이 생겨서 그래요. 쇼겁 쇼버 마운트와 그 마운트 아래쪽에 와샤가 들어가거든요. 와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겁 쇼바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요렇게 유격이 틈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 번씩 텅텅텅 쳐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요것만 교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주 딜러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품 비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환을 해서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엔진들의 단점이 뭐냐면 얘도 타임벨트가 체인이에요. 근데 다른 차들하고는 다르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누유가 생겨요. 프론트 카바 앞쪽에서 누유가 생기는 게 이 차의 단점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라세티 프리미어 요 차들 같은 경우 요렇게 이 냉각수 부동액 뚜껑을 딱 열어보면 냉각수가 조금 더 이게 좀 오염이라고 하긴 그런데 열화가 좀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냉각수의 색깔이 빨리 변해요. 왜냐면 이 엔진이 열이 굉장히 많은 엔진이거든요. 열이 굉장히 많은 엔진이다 보니까 유독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 같은 경우는 부동액의 열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양쪽 인사이드 멤버 있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양쪽 인사이드 멤버의 골격의 손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이드 패널 쪽에 문제도 전혀 없었고, 양쪽에 당연히 휠 하우스에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 스티어링 범프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컴프레셔, 발전기, ABS 모듈 뭐 이런 부분도 정상 작동을 하고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8대 중에 지금 이 차를 고른 건데 다른 7대 차종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세차도 해놓고 닦아놓긴 했겠지만 이게 닦아놔서 깨끗한 거랑 기본적으로 연식과 키로수 대비해서 짧은 키로수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성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세한 누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일팬이라든지 아니면 요 밑에 이 차 같은 경우 엔진 오일 필터가 앞쪽에 붙어 있는데 오일 필터가 요렇게 꼽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꼽히거든요. 사선으로 꼽히면서 이 필터가 이렇게 빠지면 잔유 오일들이 나오면서 미션 오일 팬, 상부 엔진 오일 팬하고 하부 엔진 오일 팬에 흐르면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미세누유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미세누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 다만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매립이나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 상품성은 이 가격 대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미세누유도 없고 타이어 내짝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장 부식이 심한 이 브레이크 디스크 있죠? 브레이크 디스크도 부식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도 이게 오일을 많이 안 갈아주면 물론 ABS 모듈도 망가지겠지만 캘리퍼에 들어가 있는 피스톤도 쩔거든요. 쩔고 이 캘리퍼도 열화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상품성을 보면 많이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하고 쇼겁 쇼버 마운트 고무 좌우 교환해서 고객님이 있는 안산에 차를 직접 가져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매 대행 영상 여기까지입니다.